안녕하세요. 마이다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파수 응답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파수 응답 해석은 결국 주파수 도메인으로 표현한 구조물의 진동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예시와 이론을 통해 주파수 응답 해석은 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은 하중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모터, 엔진 등이 바로 구조물에 주기적인 하중을 가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엔진, 모터 등을 사용하는 기계 제품들은 모터가 천천히 돌 때, 빠르게 돌 때 구조물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모터의 회전 주파수가 일치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공진을 파악하기 위해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죠. 잠깐, 지난 영상에서 모드 해석을 통해 공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파수 응답 해석 역시 공진을 피하려고 한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간단한 모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얇은 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모드 해석을 통해 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저 구조물에는 43.68Hz, 273.37Hz와 비슷한 조화 하중을 가하면 안 되겠구나 정도의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각 모드 형상과 질량 참여율을 통해 이 구조물의 1차, 2차 고유 진동수는 G방향으로, 3차 고유 진동수는 X방향의 비틀림이 특히나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이죠. G방향 40Hz로 판을 흔들거나 30Hz로 흔들 때 얼마나 구조물이 안전한지, Y방향 43.68Hz로 흔들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드 해석만으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해석 방법이 바로 주파수 응답 해석입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이, 속도, 가속도 또는 힘으로 가진 하중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변이에 따른 가진 하중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빨간 부분이 가진된다고 할 때 우리는 10Hz로 천천히 떨릴 때의 결과가 궁금할 수도 있고 125Hz로 빠르게 진동할 때의 결과가 궁금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20Hz, 40Hz, 65Hz, 99Hz와 같이 몇 가지의 주파수에 따른 결과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앞서 말한 구조물의 진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 속 빨간 부분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G방향으로 진폭 6.37mm, 1초에 10번 진동하도록 10Hz로 가진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구조물이 진동하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왼쪽의 파란색 점의 응답을 타임 도메인으로 표현하면 절점의 G방향 변이 결과는 오른쪽 파란 그래프와 같이 가진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로 진폭은 6.91m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겨 10Hz의 진동수에서의 응답 결과를 6.91mm라고 찍어봅니다. 이번엔 진폭은 이전과 같지만 조금 더 빠른 진동수이자 고유 진동수 부근인 43Hz로 가진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고유 진동수와 비슷한 주파수로 가진했기 때문에 구조물이 매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파란 점의 위치를 타임 도메인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파란 점의 G방향 변이는 197.58mm로 진동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이 값을 다시 주파수 도메인 그래프로 가져와서 43Hz 가진 상황에서의 응답이 197.58mm라고 표시합니다. 한 경우만 더 볼까요? 이번엔 고유 진동수보다 매우 빠른 진동수인 100Hz로 같은 진폭을 가진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구조물이 가진되는 부분과는 반대 방향으로 파란 점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 진동수와 비슷한 영역에서 가진했던 이전 케이스와는 다르게 빠르게 진동을 가했지만 그렇게 큰 진폭으로 진동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 점에서의 응답을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표현해보면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약 6.77mm로 계속 진동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100Hz에 해당하는
주파수 도메인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응답 결과만 봐도 이 모델이 고유진동수 부근에서 얼마나 큰 응답 결과를 보이는지 알 수 있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은 이와 같은 해석을 조밀하게 반복해서 수행함으로써 특정 영역에서의 응답 결과를 모두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주파수에서 방금과 같은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모두 한 그래프에 찍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구조물의 조화 하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보통 수행하며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조화 하중을 가하는 것, 진동을 가하는 것을 가진한다고 말하는데 구조물이 가진되는 주파수에 따른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별 변형의 크기를 알 수 없는 모드 해석과는 다르게 주파수 응답 해석은 정확한 응답의 값을 알 수 있는 등 주파수 응답 해석은 앞서 말했던 모드 해석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를 포함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다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정보와 배경 지식, 해석 수행에 걸리는 시간이 모드 해석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서 본 타임 도메인으로 표현된 응답 결과를 보면 가진이 시작된 초기의 반응은 일정한 값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응답의 진폭을 특정해서 말할 수 없음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는 100Hz에 가진 상황뿐만 아니라 고유진동수 부근이었던 43Hz의 결과를 보더라도 심지어 매우 느리게 10Hz로 가진했던 상황에서도 모두 가진 초기에는 과도 상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모두 과도 응답 해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주파수 도메인 그래프는 모두 과도 응답이 줄어든, 즉 정상 상태에 접어든 응답의 진폭을 모아놓은 결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주파수 응답 해석을 통해서는 이런 과도 상태의 응답을 포함하는 그래프를 직접 얻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의 결과는 모두 구조물의 응답이 정상 상태에 돌입한 이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과도 상태가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이거나 가진 하중이 오랜 시간 지속해서 가해질 때에는 정상 상태에 돌입한 결과만으로도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므로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까지 봤던 판 구조물에 같은 가진 하중이 가해지는 상황을 더욱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프 속 노란색 선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왼쪽부터 순서대로 1차 고유진동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10Hz부터 2000Hz 범위 내에서 가장 위험한 진동수는 1차 고유진동수와 같은 약 43Hz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의 4차 고유진동수, 6, 7차 고유진동수와 같은 주파수에 가진 하중은 공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하면 주파수 응답을 분석하여 구조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찾을 수 있고 하중과 구조물의 공진 상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예시는 모두 지축한 방향에 대해서만 하중을 가하고 응답 결과를 추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할 때 모두 X, Y, Z 방향과 같이 세 개의 직교 방향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수행하고 각각의 방향별 결과를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향의 하중을 동시에 가한 결과를 가지고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표와 같이 공진 상태에 대한 분석을 위한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모두 3축에 대해서 모두 따로 수행하라고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험법을 보면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진동수의 범위나 가진 하중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파수 응답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와 설명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파수 응답 해석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함께 가볍게 알아보고 공진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